민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관위 사무총장님 잠깐만요. 선관위에 채용 비리 있었던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까? 현재 기소된 사건은 4건이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있죠? 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일부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이 4개의 선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126건. 120건 정도가 예. 있었습니까? 126 원래 제기된 것은 133건인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판결로 나온 것이 126건이고요. 그 중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네. 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 맞죠? 민경욱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법원에서 이렇게 다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하는 거네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스크린 차원, 점검 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크린 차원, 점검 차원인데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고 영장 없이 당직 직원 5명을 인신을 구속하고 선관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이것이 비리 원칙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 돼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무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총장 맞죠? 아닙니다. 그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이외에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한국은행 총재님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F4 회의 때 부총리가 사표를 내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단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사표를 내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라고 한 겁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표를 당장 내지 말라고 한 거였지 그거네요. 아니, 뜻은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4 회의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원래 안 합니까? 예, 비공식 회의입니다. 7시 40분에 회의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는 뭡니까? 이것도 F4 회의입니까? 그날 새벽에 저희가 7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가 각 기관에 돌아가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7시 다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40분에는 논의만 했지만은 결과를 못 냈고 네, 그리고 7시 다음날 아침에 7시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금통위를 열어서 저희들이 RP 공급을 늘리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네. 보도자료가 네. 11시 40분에 나왔습니다. F4 회의 그 바로 직후에 나왔는데 네. 이게 오전에 나온 거 7시에 나온 겁니까? 그 전 11시 40분에 나온 11시 겁니까? 40분 그 전에 회의에서 무제한 공급 원칙은 시장이 공표를 하고 무제한 공급 원칙만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것들은 7시에 예, 했다고 가져오기로 보면 했습니다. 됩니까? F4 회의할 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환율하고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퇴액이 나왔을 때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사퇴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그때 뭐 저희들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기 좋습니다. 전보다는 예. 총재님, 포고령 보았습니까? 저는 TV에서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이 위헌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까? 네? 판단할 수 없었습니까? 제 표고령 자체가 제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그게 않습니다. 법률가 수준이어야 되는 그런 판단인가요? 제 의견은 있습니다만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엄이 경제에 어떠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그 회의를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 중에서 이 계엄이 위법이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죠? 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죠?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판단은 있었고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지는 알았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했다. 사태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날 회의에 아침에 7시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비공식 회의입니다. 예. F4 회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것이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겠죠. 그 지시사항 있잖아요. 예. 네, 세계의 지시사항 알고 계시죠? 지금 알고 있었지만 F4 예비비를 신속히 마련하라라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네. 그 총재님 아시기에 예비비를 12월 3일 날 신속히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F4 회의를 통해서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기재부에서 그건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예비비를 마련하려면 추경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모르십니까? 저는 추경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비비가 네. 추경을 통한 정상적인 예비비 항목이 아니라 그냥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심사 절차가 있습니까? 이 기재부가 기재부가 요청을 하면 예, 심사 절차가 있습니까? 심사 절차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정해준 한도 내에서 그 용도가 적법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 한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조로 알고 있습니다. 50조였죠. 당장 네.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요청을 하면 네. 50조를 마련할 수 있었죠. 아니 그 사실 여부를 묻는 겁니다. 예비비로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제도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일시대출금이 어디로 기재부가 일시대출금 사용 요청을 공문으로 한국은행 국고국에 하면은 50억 원이라는 자금이 50조라는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용도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얘기해야 될 텐데 다른 용도로 예비비라고 쓰면 저희가 아마 안 주. 아니요. 예비비가 아니라 예. 그 용도를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일시대출금은 정부에 거기에서 예. 비상 입법기구 설치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계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이러저러 얘기를 들어서 요구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이걸 거부했겠습니까? 저희들은 한국은행은 정부의 계좌 출입을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네. 신속한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네. 그 방법이 마이너스 통장 기재부가 한국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시대출 마이너스 통장 50조 네. 있는데 마무리하세요.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고 이게 만약에 계약 해제되지 않았으면 아침에 요구했을 때 네. 한국은행에서 그걸 거부했겠느냐 네.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날 최대행이 하는 얘기나 이걸 봤을 때 예비비나 이런 얘기는 없었고 예비를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두 번째 저희 한국은행에 요구를 왔을 때 저희 제도상 그런 예비비나 이런 걸 만들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는 제가 아니라도 저희 직원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입니다.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요청하면은 한국은행에서 줄 수 있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그 관련해서입니다. PPT 보시죠. 지금까지는 거절 사례가 없어요. 요청했는데 거절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준 답변서입니다. 네. 답변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대출 용도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 확인하냐고 했더니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 실무자 간 사전 협의 과정이 있다. 이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후 심사는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기재부에서 요청하면 다 주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구나.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구나. 그게 당시에 5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50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비비를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비 항목을 예산 절차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에 이 요청을 해서 50조를 마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내일 안에 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11시 40분에 F4A를 했고 다시 7시 아침에 했을 때 이걸 마련해 갔는데 해제돼 버렸다. 그래서 실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요. 예, 저는 그 의심을 하시는 거는 뭐 존경하는 민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것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저희는 이것이 단기 자금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 더 물을게요. 한국은행 강남본부 네. 알고 계시죠? 네. IT 정보가 엄청나게 모여 있죠. 네, 외부 세력이 장악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 13일 날 일공수여단이 강남본부를 방문할 테니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해서는 수서경찰서하고 210 보병여단이 이미 점검을 완료한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일공수여단이 이렇게 오겠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전에 한 차례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취소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됐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상계엄 속에 한국은행 장악이 개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좀 수도해 주세요. 우리 신용환 참고인하고요. 우리 아까 그 나오셨던 이선진 증인이 계셔서 이선진 증인 잠깐만 나오시면 아니, 누구를 나오신? 이선진 증인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증언 잘 들었습니다. 그 노상원 씨가 어떤 일을 일으키면서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점을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본인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점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나란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가한테 어디 고문으로 자리가 조금 왔다고 해서 고민을 조금 처음에는 하셨었어요. 네네. 혹시 증인께서는 굿도 하십니까? 네, 예. 노상원 씨가 굿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 않으셨어요. 네. 들어가 주십시오. 스톱해 주십시오. 우리 신용환 증인, 신용환 참고인. 예,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역술인 출신 사급 행정관이 있었다, 채용됐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소수 종교, 신흥 종교, 역술인 관리를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요. 대통령실 직원들, 대통령 내외와의 궁합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원 채용할 때도 네, 그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게 제보를 예.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에 굿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추진했다고 하던데 관련 제보가 있습니까? 그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실제
한 곳에서 4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는 걸 산들이 직접 계룡산, 구청에서- 감악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굿당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오셨던 분입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건진, 천공, 그다음 미륵보살 명태균, 버거보살 노상원 씨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사급행정관이 역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참고인은 이 국가 무속에 대한 제보 여기에 대해서 왜 신뢰를 하는 겁니까? 실제 그 분야에 계신 분이 직접 제보를 주셨고 그 협회 관계자분들과 확인을 해서 제보를 주셨고 실제 현장에서도 체크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마무리 주세요. 구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10월 달에도 태기를 받아서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라고 지금 제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굿당까지는 소개를 받았고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태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태기를 받아서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까지 국가 무속에 집착한 이유 이것을 무엇라고 봅니까? 저는 이 국가 무속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황되게 믿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믿음이 계엄과 내란이라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셨던 경험 그리고 제가 공개했던 문서에 비추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자, 민병두 의원님. 네. 이 박한수 총장님 이쪽으로 좀. 예. 예, 박수장. 육군참모총장님 그리고 계엄사령관님, 아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고령 전에는 출입증을 가진 사람은 모두 출입시켰다. 그런데 포고령이 내려온 이후에는 출입을 안 시켰다는 거거든요. 포고령을 매우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내용 충분히 인식하고 사인한 거 맞죠? 예, 충분히 다 인식할 그런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불러보게 됐습니다.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인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경호처에서 비아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은 중심이 아닌 겁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외출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명예가 실추됐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명예가 훼손됐습니까? 누구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군이, 경찰이, 군인이, 이 무관들이 누구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구집권을 꿈꾸고 독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잡아놓고 정적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뜬 겁니다. 근데 조사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방첩사, 정보사 이런 데가 동원된 겁니다. HID까지 동원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완규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예, 이완규 처장님, 예, 법조 차장님. 12월 4일 안가 모임 가셨죠? 네,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민 장관이 오라고 전화 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안가 모임 때 박성재, 이상민,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계속 그 질문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대답만 해주세요. 예, 별로 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개엄하고 12월 4일 날 모였는데 이 문신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삼청동에서 모였죠, 제일 처음에 7시 20분 정도에. 삼청동요? 삼청동 안가에서 맞습니다. 모였잖아요. 거기 안 갑니다. 예, 삼각지 갔었죠? 아닙니다. 삼각지 안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저는 이분들이 계엄의 헤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신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쳐먹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상민 장관님, 너무 내 생각이잖아요. 주장하십니다. 당신 얘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상민- 말씀드립니다. 좀 수습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하세요. 예. 대통령 지시사항 받았죠?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딱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았죠?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받았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주었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주었다라고 그것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찬성했죠?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행안부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시사항 이행했죠?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여기가 계엄의 헤드, 문신, 그 다음에 이 경찰과 이 군대들 이용해가지고 해쳐 먹으려고 한 겁니다. 당신들이. 예, 수습해 주십시오. 9.3에 수습 좀 있습니다. 예, 구삼회 준장입니다. 9.3의 제2기갑여단 전차 장갑차 하시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12월 3일 날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있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인물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으로 진술이 제한됩니다. 거기에 왜 있게 됐는지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제한됩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내일도 안 나옵니다. 너무 좋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추가해 주십시오. 네. 민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민병도 의원. 빨리 오네. 이한규 처장님, 예, 이한규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요 제가 오늘 증언하시는 거 보니까 국힘당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그 핵심 논리들을 제공하시는 정말 헤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논리들을 제공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계엄 내용적으로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계엄 요건을 갖췄습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용적으로 물었잖아요. 절차적으로는 하자 있고. 그거는 그러면은 내용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절차적으로는 하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내용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다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잘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저도 법률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 수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대체로 구속 수사를 하잖아요. 구속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그러면 우리 형법 중에서 가장 큰 죄로 기소된 윤석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판사가 판단한 것을 법제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속할지 그렇죠. 여부는 여러 가지 서부지법에서도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판사가 이러저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재 재판관이 지금 심사 대상인 거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얘기 말씀드리고요. 위헌인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이 위헌일지 모른다 하고 재판부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맞죠? 맞습니다. 그것이 재판이 연기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2월 4일 그 안가는 대통령의 집인데 그 대통령의 집을 갈 때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이렇게 박성재 장관하고 김준석 이렇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장관은 안가를 대통령 없이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고요. 제가 그날 갔던 것은 이상민 장관 전화를 받고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갔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4일 계엄이 끝난 아니고 또 다른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딱 그 시점에 핵심들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실장, 그다음에 헤드라고 불릴 수 있는 이한규 법제처장, 이분들이 안가에서 모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답니다. 대통령 어리라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삼척 동자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한 논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계엄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제가 뭘 알아야 뭘 의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대답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민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삼회 준장입니다. 네, 지금 소속이 제2기갑 여단장이고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죠? 예, 맞습니다. 여기 위수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수 지역은 별도로 없고 1군단의 예비로서 1군단 판교에 있을 수 있습니까? 휴가 없이? 예. 판교 정보사에 휴가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날은 제가 이틀간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확인할게요. 예. 14년 12월 3일 날 노상원 씨하고 3시부터 3시 30분 롯데리아 음식점에서 만났죠? 예, 만난 건 사실입니다. 예, 이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삼회 장군이 단장, 이 말씀하셨죠? 예,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적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예, 그쳐주십시오. 네. 예, 우리 사무총장님. 네. 오늘 엄청나게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왜 계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선관위를 이렇게 침탈했다고 생각합니까? 선관위 직원들을 데려가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부대들이 지금 노상원이 만들었던 그 부대가 데려가가지고 고문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부대입니다. 왜 선관위를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정선거 의혹은요, 국회를 해산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그 명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그 명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기 국힘당 의원들이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5개 우리 헌법기관이 있는데 국회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가 4개 다 장악해가지고 행정부 혼자 똘똘 말아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계엄의 목적입니다. 내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가셔서 힘들까? 이게 이해되실 겁니다. 예,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장관님, 12월 4일 날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왜 보자고 전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 왜 그때 핸드폰 교체했습니까? 교체 안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안 했습니까? 이완규 처장은 했는데 안 했다는 겁니까?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 예. 예, 수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승민 실장님, 뭐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예, 신원보안 실장님이시죠? 예. 방첩사에서요. 예. 이인영 예.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들을 데려왔는데 소영기 예. 넘버 2인 참모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김철진 부대 살림을 맡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방첩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작전부대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핵심 요직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모장은 과거에 작전부대에서 많이 왔고 기획관리시장도 안보지원사령부 때 한 명 이- 정도로 이 소영기 예. 어디로 갔습니까? 육군사관학교장으로 내려가. 육군사관학교장 사단장 경험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소장 대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김철진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 군사보장으로 갔습니다. 김용현 군사보좌관으로 갔죠. 예. 좀 전에 결심실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맞죠? 예, 장관 군사보장 예. 위원직입니다. 그 우리 나승민 실장 예. 지금 임기제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2번 했죠. 예, 연장. 임기제 또 임기제죠. 예. 두 번째 임기를 누가 해줬습니까? 신원식 장관님께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 예. 장관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인영 사령관이 추천해서 신원식 장관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예. 왜 임기제 육군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과거에 아주 예전 날에 있었고 최근에 없었어요. 예, 예. 거의 육군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임기제를 해주면서 우리 예. 실장님한테 뭘 바랬을까요? 저한테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다만 제가 신원보안 업무를 사령부에서 제일 오래 했고 그 업무가 예. 장군들 예. 별 달아주고 또 별 더 달아주고 할 때 새병을 조사하는 그 업무죠. 세평은 한데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뿐입니다. 예. 결정은 인사권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새병은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임기제를 해준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예. 장관 대행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영관급도 임기제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예, 뭐, 임기제를 하는 수가 있나요? 예, 임기제를 뭐 연장하는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있습니다. 뭐 다반사로 있는데 그걸 또 임기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임기제 진급을 시키고 그 제가- 임기제를 제가- 먼저 연장시키는. 또 보지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말씀해 보세요. 예, 뭐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임무에 따라서 또 필요성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령급 그 연관이 아니고 뭐 장군급들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장군은 제가 그건 뭐 기 아는 사실이고. 예, 제가 연관급은 다 따져보질 않아서 몇 명 있는지 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네. 자,